그 외에 우울증이 최근에는 코로나의 여러 질병, 또 우리가 현재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K-방역의 지속의 연장선상에서 상당한 스트레스가 심신에 가해지고 있고, 그것이 정신과적인 여러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울증은 그 뇌와도 많이 관련이 되어 있어서 요즘 뇌신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아시겠지만 뇌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세포 핵부터 세포질까지 유전 물질도 있고, 신경세포는 더군다나 수초라고 해서 신경의 전선 같은 것이 이렇게 훌륭한 막으로 쌓여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서로 신호 전달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과 감정의 흐름이 일어난다 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경 연접에서 여러 생화학적인 변화가 나타나면서 감정 반응이 일어나는데, 세로토닌이 우울증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세로토닌의 신경 연접 부위의 양이 떨어지면 하강하게 된다. 즐거움이 사라지고 행복이 사라지는 그러한 원인이 된다라고 세로토닌이 강하게 가설이 지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로토닌을 올려주는 음식, 세로토닌 농도를 올려주는 약제, 세로토닌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우울증을 치료하거나 좋게 하는 여러 가지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되는 것이 그 근거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마음의 문제로서의 우울증이지만, 실제로 그것이 뇌신경에 여러 가지 변화가 오고 이것을 개선시키면 우울증이 좋아진다. 또한 환경적 영향으로서 최근에 코로나 지속으로 인한 여러 문제는 실제 원래 우리 사회에서 갖고 있는 우울증 유병률이나 우울증의 그 치료를 잘 못했을 때의 아주 나쁜 예후를 오게 할 수 있는 상당히 주의해야 될 위험 요소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는 요즘 매우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다라고 간단히 이해하시면 되겠고, 한 번 먹어서 효과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신경 연접에서의 세로토닌 농도의 상승은 일정 기간 이상 꾸준히 약을 복용을 해야, 즉 2, 4, 6주 대개 이렇게 봅니다만, 그래서 치료 초기에 너무 빨리 좋아졌다고 약을 끊으면 절대 안 되고요. 꼭 주치의 선생님하고 이러한 문제를 상의해서 충분히 좋아지고 난 다음에 약을 감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여성이 우울증이 많지요. 그래서 그 주부로서의 여러 가지 역할에 지장을 초래하는 걸 주부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간단히 소개를 한번 드리면, 여성은 에스트로겐이라는 그런 생리 주기를 관장하는 호르몬의 변화가 그 우울증과 매우 관련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들 생리 전만 되면은 매우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잘 울고 그 감정의 기복이 커져서 보통 옆에 있는 가족들이 그때를 매우 조심스럽게 그 엄마면 엄마, 부인이면 부인에게 행동을 조심하는 것이 사실은 옳은 대책입니다. 즉 여성은 일정한 주기별로 감정의 변화가 있다. 또 마찬가지로 출산을 하면은 우리가 모성 우울증, 그 블루라고 해서 출산 후 우울증이라고 저절로 좋아지는 가벼운 우울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정신증으로 이어져서 매우 우울이 흔히 말해서 정상적인 사고를 넘어서 매우 부정적이고 심각한 정도로까지 우울증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어서, 호르몬의 단순 변화가 감정의 가벼운 변화가 아니라 상당히 우울의 그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산후 우울증은 역시 그 산후, 출산과 관련된 우울증이다. 그리고 증상은 앞에서 말씀드린 일반적 우울증과 크게 다르진 않다. 그러나 엄마기 때문에 케어해야 될 아이가 있다는 점, 또 호르몬 변화가 매우 심해서 경우에 따라서 매우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은 일반적 우울증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호르몬 예방주사 같은 것들이 또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젊은 여성들 요즘
삶을 마감하는 매우 위험군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장님이신 김현수 센터장님께서도 이 점을 매우 최근에 강조해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여성이기도 하고 또 생리와 관련돼서 매우 기분의 변화가 크고 위험할 수 있는 시기가 있는데, 이럴 때 코로나 관련된 스트레스, 또 코로나와 관련돼서 누적된 여러 심신에 좋지 않은 변화들이 이렇게 합쳐지면 개인사의 문제, 또 호르몬의 문제, 코로나의 문제가 겹쳐서 삼박자가 터지면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비극적인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 스트레스 관련해서도 매우 우리 환경이 좋지 않은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다들 아시겠지만은 대개 대화를 하다 보면은 부모님의 어떤 질병 문제, 또 가족들 형제자매의 어떤 문제, 그게 이제 사고를 당했다, 무슨 어려운 일에 연루되었다, 또 자녀 문제, 자녀가 아프다, 자녀가 어려움에 봉착했다, 이러한 스트레스가 상당히 최근에 넘어서 들어옵니다, 개인에게. 그래서 그것이 매우 많은데, 그런 복잡한 심기에서 호르몬 변화라든지 코로나 문제가 겹쳐지면 특히나 우울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것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MS라고 하죠. 월경정 증후군에는 마찬가지로 우울증이 동반되고, 또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또 호르몬 변화와 관련해서 있다, 이 점을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예방 및 대책은 이제 뒤에 코로나 블루에 대한 여러 대책과 사실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기분이 다운돼서 열등감에 쌓이고 또 부정적 예측, 비관적 생각에 잘 빠지는데, 그것을 조금 극복해라, 자신감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스트레스를 줄이는 법. 저는 요즘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으면 피하세요라고 말씀드립니다. 너무 정면 승부를 하고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너무 힘들고 가짓수가 너무 증가돼서 아무리 젊은 사람이고 자아 기능이 강해도 요즘은 탈진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사람, 불편한 미디어, 또 거슬리는 어떤 자료, 영상, 메시지,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내리고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당연히 도움이 되죠. 또 먹는 식사가 너무 조미료가 많이 들거나 당이 높거나 이런 것보단 적절하게, 카페인도 뭐 하루 좋아하는 사람 두세 잔 이하로, 담배 마찬가지 해서 좋은 영양소 섭취, 이런 것들이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역시 폐경기 우울증도 마찬가지죠. 요즘 폐경 들면서 또 자녀들의 그 둥지를 떠나고 하면서 또 우울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울의 여러 패턴들이 나타나는데, 폐경에 따르는 우울증의 특징은 노화입니다. 예. 노화라는 것은 피부의 노화, 또 외모의 변화, 여러 생리 기능의 변화, 기타 질병과의 어떤 접촉, 이런, 또 최근에는 이 코로나가 가져오는 여러 경제적인 그런 임팩트, 자영업하는 사람들의 어려움, 참 실로 다 말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변화들이 과거 전례 없이 나타나서 이런 거에 대한 세심한 배려들이 국가적으로나 지역사회적으로나 많이 생겨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폐경은 역시 상실과도 관계되어 있는데, 그거는 여성의 기능의 저하와도 관계가 있지요. 그래서 대개 피로감, 신체 증상, 감정 기복, 잠이 안 오는 등의 증상이 일반적 우울 증상과 마찬가지로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성의 폐경기 우울증은 호르몬 요법을 동반하고 또 우울증의 일반적인 여러 가지 대책이 같이 필요한 것입니다. 빈둥지 증후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제 혼자 사는 가정이 한 30%, 둘이 사는 가정을 우리가 한 50%까지 보고 있어요. 그만큼 함께 어울려서 살면서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점차 떠나고 나가고 혼자 지탱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에서, 여성들은 특히나 자식들이 이제 자기 곁을 벗어나게 되는, 자기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면
상당한 상실감을 갖게 됩니다. 기타 최근에 많이 있게 되는 경제적인 문제, 또 퇴직 문제, 이런 것들, 또 술 문제, 사건 사고 문제, 이런 것들이 주부 우울증을 또 많이 빈둥지 증후군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해서 여성에서 보이는 그 빈둥지 증후군은 간단하게 그 일반적 우울증으로 가늠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까 세로토닌과의 관련성, 그거 말고도 노르아드레날린, 도파민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은 이제 학문적으로도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인 사항은 너무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즉, 담배, 요즘은 금연이 가장 권장되는 시기죠. 술도 많이 마시면은 매우 해롭습니다. 또 카페인도 너무 커피 좋아하는 분 아니면 적절하게, 기타 야채, 과일 등 이러한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잘 복용하는 것이, 잘 먹어주는 것이, 골고루 그런 것이 좋겠습니다. 적당량의 식사를 규칙적으로, 당연하고요. 또 잠도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는 것이 상당히 수면에 도움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0분씩 일주일에 3번 이상 운동하는 것, 그리고 요즘은 밖에 나가기 겁나잖아요. 헬스장 못 가서 우울한 사람, 아쿠아로빅 못 가서 우울한 어르신, 또 내가 좋아하는 친구 못 만나서 대화하면서 풀어야 되는데 쌓이는 젊은 여성들, 또 남자들도 이래저래 압박감 들어오는 직장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우울이 많은데, 그럴 때는 집에서 가끔은 릴렉세이션을 시키고 스트레칭 해주는데 복부에 힘을 주면서 숨을 쉬는 이런 복식 호흡을 통한 릴렉세이션 테크닉도 유튜브만 보더라도 많이 나와 있죠. 극복에 도움이 됩니다. 긍정적 마인드를 견지하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다소 부족한 듯이, 너무 과하면 요즘은 지나친 것과 같은 게 아니라 안 한 것만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무리하면 안 됩니다. 유머 감각으로 웃음을 잃지 않게 하고, 또 고등어 연어 등, 이건 뭐 개인의 취향입니다만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을 충분히 섭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주부들 잘 좀 돌봐줄 필요가 있고, 특히나 그것이 코로나와 맞물려서 아이들의 직장, 취직 문제, 건강 문제, 또 미래에 대한 문제, 오죽하면 출산율이 0.8까지 합계 출산율 떨어지겠습니까? 그리고 남편의 퇴직 문제, 부모의 어떤 병환 문제. 그래서 사실 이 여성이 가져야, 지금 최근 짊어지고 있는 로딩은 정신과적으로는 재난에 가까운 수준의 로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부들에 대한 또 특별한 배려와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에 대한 것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이제 코로나에 대한 것도 이와 함께 맞물려서 그 기분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스트레스를 매우 크게 준다. 또 그동안에는 계속 잘 돼왔던 것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여행을 할 수 없다, 또 운동을 할 수 없다, 친구를 만날 수 없다라는 또 하나의 인지의 부정적 기능을 주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예전에는 모여서 수업을 하던 걸 지금은 하지 못하죠. 온라인으로 하고, 또 수업 학교 참석 출석이 어려워지고, 이러한 변화로 매우 혼란스러움을 많이 느끼고 있죠. 또한 잠 못 자는 사람들이 매우 늡니다. 특히 대학생들은 저녁에 과제도 늦게 끝나지만은 또 수업 듣는 거나 과제물 제출, 또 온라인에 관련된 여러 그 과제들로 인해서 늦게 자는 학생들이 매우 많다는 것을 임상에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의 리듬도 깨지고, 그러다 보면 이게 신체적인 문제가 정신적인 상태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우울감을 더 많이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우울함이 신체적 증상으로도 잘 나타납니다. 배가 아파요, 또는 가슴이 답답하고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심장 문제나 위장의 문제나 또는 과민성 대장 증상인데 장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그러한 체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매우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가져오는 초기의 불안과 공포가 특히 신체 증상을 가지는 그러한 파퓰레이션 인구에서는 상당히 악영향을 많이 미쳤고, 또 최근에는 그것이 무력감, 짜증, 이런
우울감을 심화시키면서 이런 우울이 가져오는 여러 증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찬가지 우울증의 일반적 진단을 따지고, 다만 조심해야 될 것은 우울증이 왔을 때 혹시 그게 갑상선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또 기타 다른 어떤 약물에 의한 건 없는지, 뭐 스테로이드라든지 항생제들도 우울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또는 뇌에 특정한 질환이 생기지 않았는지 꼭 기질적 문제를 감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